안녕하세요. 11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학습 목표는 두모집단 평균차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쌍체 비교의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두모집단 평균차 가설 검증과 쌍체 비교 가설 검증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9장입니다. 두모집단 평균차 가설검정, 가설검정 2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두모집단 분산을 아는 경우, 두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루트 해서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입니다. 이것은 교과서 6장에서 배웠던 바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확률변수 G는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G를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분모로 가고 표본평균 차이하고 두 모집단 평균 차이를 하는데 항상 이제 이거는 대개 0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두모집단 평균차에 대한 가설 검증도 뭐 동일하게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검증은 뭐 양쪽에 기각력이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단측 검증은 기각력이 좌측에 있으면 좌측 검증이 되는 것이고, 기각력이 우측에 있으면 우측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측 검증 경우는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안에 있으면 채택이고 넘어가면 기각이 되는 것이고, 좌측 검증의 경우는 좌측에 있는 값보다 작으면 기각이 되는 것이고, H를 기각하는 것이고, 우측에 있으면은 H가 채택이 되는 것이고, 우측 검증인 경우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있으면은 뭐예요? 그 임계치보다 좌측에 있으면은 H로 채택이 되는 것이고, 이 빗금친 부분보다 크면 결국은 H로 기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를 하나 풀면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185페이지의 문제입니다. 교과서를 항상 옆에 펴놓고 같이 보면서 해야 됩니다. AB 두 회사에서 생산되는 형광등의 수명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각각 60개의 형광등을 표본 추출해서 평균 수명을 측정한 결과 표본 평균 1은 5,365시간이었고 표본 평균 2는 5,128시간이었다. 두 회사에 생산되는 형광등의 수명에 대한 표준 편차는 각각 850시간, 925시간이라고 할 경우에 두 회사 형광등의 평균 수명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보세요. 두 회사 지금 빨간색으로 줄친 부분이 여기가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설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대립가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0가 있고 HA가 있다고 하면 뮤1과 차이가 있느냐? 뮤2가 차이가 있다. H0는 차이가 없다 하는데 요 가설은 뭐하고 똑같냐면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다 하는 얘기하고, 이것은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알파가 얼마예요? 알파는 0.05가 되는 거죠. 0.0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계치 결정하는데 이 문제는 양측 검증 문제죠. 양쪽에 뭐가 있어요? 기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에 기각력, 이쪽에도 기각력. 그러니까 0.05니까 이쪽에 얼마예요? 0.0255, 이쪽에 0.05니까 0.975 값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20페이지 표에 가서 320페이지 가서 이게 0.975에 해당이 되는 값을 보면 그게 1.9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1.96, 여기는 마이너스 1.96. 이걸 보면 쓰면 G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은 H0 채택이 되는 거예요. 채택. G가 1.96보다 크거나 혹은 G가
마이너스 1.96보다 작으면 H제로 기각이 되는 겁니다.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를 계산하겠습니다. 지통계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통계량 계산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거 분모 이렇게 했었죠. 지금 표본의 수가 얼마입니까? 각각 60이니까 60분의 표본 표준차가 얼마예요? 850 매 제곱 다시 60에 얼마예요? 925의 제곱. 지금 5365 빼기 5125 여기는 0입니다. 여기는 0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0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1.46이 나왔어요. 1.46. 그래서 1.46은 간다 어디로 간다? 이쪽 분에 해당하죠. 물론 이제 플러스 분에 해당했으면 1.96보다는 작죠. 결론은 뭐예요? 아주 쉽죠? 예, 단일 모집단 검정이나 두 모집단 평균 가설 검정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H제로 뭐가 돼요?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설명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인데 결국은 H제로가 채택이니까 뭐예요?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5365하고 5128 나왔으니까 차이는 분명히 있죠.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왜? 표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정도는 같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교과서 186페이지 가면 이제 뭐 제가 교과서를 쓸 때 뭐 건양대학 교수가 건양대학이라고 쓰기가 뭐였어요? 제가 K대학이라고 했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제가 건양대학 병원에 했어요. 건양대학 병원에서는 환자의 입원 기간을 조사하여 남녀 환자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남자 환자 40명과 여자 환자 35명을 표본 추출해서 그들의 평균 입원 기간을 조사한 바 각각 9.081, 7.11일이었다. 남자 환자의 입원 기간이 여자 환자의 입원 평균 기간보다 길다고 할 수 있는지 10% 유의 수준으로 검증하라. 단 모 표준 편차 각각 7.5, 6.8이다. 여러분들 혹시 뭐 이 문제와 관계없이 그 병원에서는 입원 기간이 길은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경우죠. 그 병원이요,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고 환자가 많다고 하면, 그 환자가 많다고 할 때 환자는 수술하는 환자를 얘기합니다. 그 수술하는 환자가 많다고 하면 입원 기간이 짧을수록 그 병원이 경쟁력 있는 병원이고 그 병원이 매출액이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자가 열흘 동안 병원에 있는다고 했을 때 첫날 수술할 때의 부가가치가 100이라고 하면 나머지 그냥 그 병실에서 입원하는 기간 동안은 하루에 10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입원을 해서 수술하는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부가가치가 없다는 얘기고 수술하는 환자는 적고 그냥 병실에서 누워있는 환자가 많다는 얘기는 병원의 부가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병원이라든가 미국에 잘 나가는 병원들은 절대로 환자가 오랫동안 병실에 있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2, 3일 있다가 내보내고 그래서 중소병원이나 경쟁력이 없는 다른 병원에 가서 병실에 있도록 하고 정말로 경쟁력 있는 병원은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죠. 여러분 상식적이니까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문제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자 환자의 입원 기간이 여자 환자의 입원 기간이 길다고 하시느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 H0 HA입니다. 남자를 미우 안으로 놓아요. 남자를 미우 안.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길다. 이걸 지금 정해요. 남자 환자 입원 기간 여자 환자 길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요 반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교과서처럼 뮤1 이꼴 뮤2다 이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뮤1 이꼴. 그럼 이렇게 쓰면 뭐가 똑같아요?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라고 쓴 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를 씁니다. 알파는 0.10이 되는 거죠. 0.10.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뭐보다 크냐.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크냐 하니까 오른쪽에 기각력이 속해 있어요. 오른쪽에 기각력을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0.1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0.90이 되는 거죠. 0.90이 되는 값이 1.285 뭐 그냥 약 1.2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G가 1.28보다 작으면 H0 채택이 되는 거예요. 채택. 그리고 G가 1.28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각이 되는 거예요. 뭐가? H0가. 항상 H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산하는 거죠. 계산. 지통량 계산하겠습니다. 분모 부분. 지금 자료가 몇 명씩했죠? 각각 35명씩 했어요. 아니야, 40명, 30명이에요. 남자는 40명.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7.5. 7.5의 제곱. 여자는 몇 명이에요? 35명의 6.8의 제곱. 6.8의 제곱. 그 다음에 남자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 얼마였어요? 9.08. 여자는 7.11.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은, 여기 부분은 항상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건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19가 나왔어요. 1.19. 1.19니까 여기가 1.28이니까 여기가 1.28이니까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얀 번에 속해 있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H0가 채택이다. 그러니까 요 숫자로 보면은 남자가 9.08이고 여자가 7.11이니까 남자가 길다고 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는 남자의 입원 기간이 여자보다 길다라고 통계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교과서 187페이지 가면 두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모르는 경우. 모르는 경우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표본이 큰 경우가 있고 표본이 작은 경우가 있는데 표본이 큰 경우는 그냥 우리가 지통계량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187페이지 대표본인 경우인데 188페이지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 있습니다. 이제 한번 풀어보면 참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동일한 제품의 포장 형태에 따라서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조사하려고 한다. 150개 지역에서 A, B 두 가지 형태의 포장을 한 제품을 시판한 결과 평균 판매량이 각각 27.45개, 37.14개였고 표본 표준 편차는 8.4, 8.3, 9.44가 나타났다. 포장 형태에 따라서 평균 판매량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 평균이에요, 평균. 뮤예요. 그러니까 가설은 H0, HA라고 하면 뮤가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뮤1과 뮤2가 다르다 하는 것이고 여기는 H0는 뮤1과 뮤2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알파는 얼마예요? 알파는 0.01입니다. 0.01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냐 아니냐 문제니까 양측 검증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측 검증은 뭐예요? 기각력이 양쪽에 있다는 얘기겠죠. 수없이 반복합니다. 1%니까 얼마? 여기는 0.005가 되고 여기도 0.005가 되는 거예요. 0.005. 그래서 우리가 표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니까 얼마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0.995가 되는 거예요. 0.995 값이 2.57부터 2.57. 그래서 여기가 G가 2.57이고 여기가 G가 마이너스 2.57이에요. 그래서 G의 범위는 봅시다. 마이너스 2.57에서 플러스 2.57은 H0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G가 어때요? 2.57보다 크거나
혹은 g가 마이너스 2.57보다 작으면 H0 기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까지 한 거고요. 네 번째는 계산합니다. g를 계산하는 거예요. g를 계산한 거예요. 지금 이제 분모 부분 먼저 계산하면은 150개예요. 150개에서 150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8.3의 제곱. 여기도 150분의 얼마예요? 9.44의 제곱입니다. 제곱. 그 다음에 몇 개 판매했어요? 27점. 그렇죠? 27점 얼마? 45 빼기 37.14.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여기는 빵이 들어가는 거예요. 빵. 그래서 27.45에 37.3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오는 마이너스 9.44 아주 높은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44 간다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좌측에서 완전히 좌측 끄트머리 쪽 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H0가 리젝트 되었다. 예. 그러니까 판매량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 요 H0가 채택이 되면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쪽 아주 큰 마이너스 쪽으로 간 거니까 H0가 리젝트 되어서 포장 형태에 따라서 평균 판매량은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표본이 이제 소표본인 경우 두 표본은 무작위로 독립적으로 추출한다고 하는 가정과 두 모집단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가정, 두 분사는 모르지만 서로 같다고 하는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소표본인 경우도 양측 검증, 단측 검증이 있고 그때 통계량은 이와 같은 T통계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서 SP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야 돼요. SP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계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해 볼까요? SP의 제곱은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N1 마이너스 1의 S1 제곱 플러스 N2 마이너스 1의 S2의 제곱. 이거 계산해서 SP 제곱을 구해서 요거 할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2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예제 5번 문제인데요. 건양사이버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자신의 과목을 수강하는 남녀 학생들의 IQ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각각 15명, 표본이 작죠? 표본을 추출해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남자는 평균 120.8, 표준 편차는 9.767이었고 여자는 평균 119.3, 표준 편차는 12.59였다. 이 교수의 과목을 수강하는 남녀 학생의 평균 IQ가 다르다고 할 수 있냐? 같냐 안 같냐 문제죠. 그래서 몇 퍼센트? 5% 유수를 검증하라. 그래서 190페이지의 문제를 풀면 이제 가설입니다. H0 HA 하고요. 뮤1 이꼴 뮤2 뮤1 이꼴 뮤2가 아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같냐 안 같냐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알파는 얼마예요? 알파는 0.05가 됩니다. 0.05. 그 다음에 임계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냐 아니냐 문제니까 뭐예요? 이것은 양측 검증 문제죠.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지통계량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T통계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이니까 얼마예요? 0.025 0.02를 봐야 돼요. 이게 0.025 여기는 0.0이니까. 그 다음에 자유도는 지금 15명이니까 14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323페이지로 가서 교과서 323페이지 따라오세요. 323페이지 가서 어떻게 해요? 14라고 하는 숫자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14에 0.025 값 보니까 2점 얼마 나왔어요? 2.145 맞습니까? 14 T분포에 가서 자유도가 이 문제에 하나 하는데 지금 아까 SP를 구할 때 분모 부분이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에서 이게 지금 얼마로 봐야 되냐면 15 더하기 15 마이너스 2로 해서 28 봐야 됩니다. 14가 아니고 28 봐야 돼요. 그래서 28로 먼저 갑니다. 28로 가서 0.025가 2.048이에요. 그래서 2.048. 그래서 여기가 2.04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048입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048에서 플러스 2.048이면 H0 채택이고 T가 2.048보다 크거나 혹은 T가 마이너스 2.048보다 작으면 H0 기각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풀어야 됩니다. 네 번째를 풀어야 되는데 네 번째 풀 때 지금 아까 구한 것처럼 SP를 먼저 구해야 돼요. SP 제곱이 루트니까 SP는 루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N1 플러스 N2니까 15 더하기 1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5의 산하를 뺀 14에다가 표준편차가 얼마예요? 표준편차가 얼마 나왔죠? 지금 평균 남자 평균 나와 있고 표준편차 나왔으니까 9.767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4 곱하기 여자가 얼마 나왔어요? 12.591을 제곱한 거라고. 그래서 요 SP가 얼마 나왔냐면 지금 교과서에 보면 11.268이 나왔어요. 1.68. 그래서 T 통계량을 구할 때 분모 부분이 11.268 루트 그 다음에 얼마예요? 15분의 1 더하기 15분의 1이 요게 이제 분모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분자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이 얼마였었죠? 아까 평균이 남자가 120.8 여자가 얼마 나왔어요? 119.3 여기는 항상 빵이 나와요. 빵.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은 T가 계산하면 0.36이 나옵니다. 0.36은 간다 어디로 가요? 이쪽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가운데보다는 오른쪽에 있지만 그래서 결론 다섯 번째는 H0 채택이다. 그러니까 남녀 IQ의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H0를 리젝트할 수 없다. H0 채택한다 하는 결론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5번을 다 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야 할 것 중에 이제 마지막 쌍체 비교 가설 검증입니다. 쌍체 비교. 쌍을 이룬 대응 표본을 추출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우리가 기름을 넣는 경우에 거기에서 뭐 연료 첨가제를 넣으면 좋다. 근데 연료 첨가제를 넣은 경우와 넣지 않은 경우를 주행 거리 그러니까 연비를 계산할 때 이런 문제가 쌍체 비교입니다.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그냥 다이어트만 할 때와 다이어트와 운동을 병행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할 때와 안 할 때를 가지고 이제 가설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검증할 때 우리가 쌍체 비교를 한다 또는 쌍을 이룬 표본을 비교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197페이지에 그 9-6과 같은 식, 그런 식의 평균값과 D바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바는 각각의 어떤 그 차이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전체 숫자 나눈 게 D바가 되는 것이고, 그 D에 대한 표준편차는 루트 n-1분의 각각 그 표준 차이에다가 평균을 빼서 제곱한 걸 전부 더해서 우리가 계산하면은 D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쌍차 비교에 대한 가설 검정의 T값은 요걸 가지고, T통계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요 앞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똑같이 우리 쌍차 비교도 단칙 검증 문제가 있고 양칙 검증 문제가 있고, 양칙 검증은 뭐 기각력이 양쪽에 있는 것이고, 단칙 검증은 기각력이 좌측에 있으면 좌측 검증, 우측에 있으면 우측 검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뭐 간단하게 하고요. 실제로는 교과서에 우리 좀 문제가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K사에서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새로 개발해서 이 연료 첨가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증가시킬 것으로 헌정하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대 자동차를 표본출해서 연료 첨가제를 넣은 경우와 넣지 않은 경우에 리터당 평균 주행거리 측정률과 다음과 같다. 그 결과 연료 첨가제를 넣은 경우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5% 유효 수준으로 검증하라. 이거죠. 이게 이제 가설의 대립가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 연료 첨가제로 인한 리터당 주행거리 차이는 전교 물른다고 한다. 가정이고요. 차이 평균 0.66이고 차이 평균 편차.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개 자동차를 가지고 교과서처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평균을 미리 구해놨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에 우리가 그 가설은 어떻게 구하느냐, 만드느냐, HA와 H제로. 지금 연료 첨가제를 넣은 경우가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뮤2가 커야죠. 연료 첨가제를 넣은 경우를 뮤1으로 놓고 연료 첨가제를 넣지 않은 경우를 뮤2로 한다고 하면 뮤1이 뮤2보다 커야 연료 첨가제를 넣은 경우가 효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 뭐 또 동일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얼마예요? 알파는 0.05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몸보다 크냐 하는 문제니까 기각력이 우측에 있습니다. 기각력이 우측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T 통계량 문제죠. 뭐 표본의 수도 작고 하니까. 그래서 T 통계량 문제는 알파는 얼마로 계산하면 0.05로 하고, 지금 10대니까 얼마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를 빼니까 9을 봐야 돼요. 9로 봐야 돼요. 그래서 323페이지로 가서 자유도가 9이고 0.05인 경우를 보면 9이고 1.833 맞습니까? 1.833이에요. 그래서 T가 1.833보다 작으면 H0 채택이고 T가 1.833보다 크면 H0 기각이 됩니다. 기각.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그 차이는 얼마나 나왔어요? 차이의 평균은 지금 문제에서 차이 평균은 0.66이라고 써줬어요. 0.66이라고. 차이의 표준 편차 ST는 0.44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 우리가 T 통계량을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봤죠. 그래서 무슨 루트 n분의 SD 다음에 D바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 물론 이거는 항상 요 값은 0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본이 10개라고 했고요. ST가 0.44가 되는 거예요. 0.44. 그 다음에 D바가 여기서 0.66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뮤1 마이너스 뮤2는 제로니까 이것이 0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0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왔어요?
4.74. 4.74는 이쪽에 속해 있죠. 여기 지금 1.834g이 요 비금치 부분에 인계치니까 4.74는 훨씬 더 이쪽에 와 있으니까 당연히 결론은 뭐예요? 다섯 번째 결론은 H 재료가 리젝트 된 거죠. 다음 HA가 accept 된 거죠. 그러니까 열첨가제를 넣은 경우와 넣지 않은 경우가 결국은 뭐예요?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열첨가제를 넣은 경우가 훨씬 더 주행거리가 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모집단 평균 차이에 대한 가설검정도 두 모집단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또 모르는 경우는 우리가 표본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표본이 크면 그냥 지통계량 이용하는데 소표본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SP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는 사실만 다를 뿐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두 번째는 쌍체 비교 가설 검정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그 연료첨가제를 넣은 경우와 넣지 않은 경우 또는 뭐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와 병행하지 않는 경우처럼 그런 문제가 우리가 쌍체 비교에 대한 가설 검정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주차 1강 우리가 가설 검정에 관련해서 두 모집단 평균차에 대한 가설 검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두 모집단 비율차 가설 검정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